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배당금과 그리고 ETF의 분배금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배당금과 분배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월배당 ETF 때문이에요. 이게 월배당 ETF의 명칭 배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ETF에서 배당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ETF는 배당이 아니고 분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배금과 배당은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돈을 넣어놓고 매달 얼마씩 돈이 나오니까 이게 배당금과 구조가 똑같네, 혹은 뭐 채권의 이자와 구조가 똑같네, 이 생각 때문에 분배금도 배당과 그냥 똑같겠구나. 왜냐면 ETF가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 배당 받아가지고 나한테 분배금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오해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식의 배당금 그리고 ETF의 분배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주식이 있으면 이 주식의 가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업의 매출, 그리고 그 매출 중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횡보하는지 하락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주식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주식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는 사실 굉장히 좀 명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불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5, 6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10만 원 돌파했잖아요. 근데 이 두세 달 동안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주가가 거의 2배 오른 만큼 매출도 2배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달라졌을 뿐인 거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의 가치를 계산을 하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평가된 건지 고평가가 됐는지 이 판단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무튼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줍니다. 근데 이 배당금은 모든 주식이 주는 거는 아니에요. 주는 기업도 있고 안 주는 기업도 있고, 주다가 안 줄 수도 있고 안 주다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배당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기업의 순이익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배당금을 줄 수가 있나요? 주는 회사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자, 그럼 ETF는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좀 심플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산,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의 합산, 그리고 보유한 주식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매매 차익의 합산, 그리고 요즘에는 월배당 ETF 대부분이 커버드콜 ETF인데,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매도하죠. 거기서 생긴 프리미엄의 합산, 그리고 채권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뭐 예금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까지도 ETF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의 합이 ETF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ETF의 분배금의 재원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배당금, 매매 차익, 콜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이자, 이러한 요소들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분배금 형태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떼어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개념이 아닌데, ETF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ETF가 갖고 있는 자산이죠. 이 자산을 떼어내서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주가의 변동이 없어요. 만약에 한국전력 주식이 배당금 1%를 지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배당금을 지급한 날 주가가 1% 하락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당락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배당을 줬다라고 해가지고 배당만큼 주가가 정확하게 하락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ETF는 분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격이 변화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오르는 변화가 아니고 내리는 변화죠.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 배당금의 원천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장사 잘해서 벌어들인 매출 중에서 순이익, 그리고 그 순이익에서 재투자하고 직원들에게 뭐 성과급 주고, 그리고도 이제 남은 돈, 그래서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을 위해서 배당을 결정을 하면은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은 사실 기업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변할 수는 없어요. 근데 ETF 가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ETF가 보유 중인 주식, 거기서 받은 배당, 매매 차익, 콜옵션을 판 프리미엄, 뭐 이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ETF의 가치가 되는 거고, ETF의 가치가 곧 가격인데, 이 분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ETF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산을 현금화 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빼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분배금을 지급을 하면은 ETF의 가격은 요만큼이 빠진 요만큼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ETF에서 분배금을 받으면은 결국에는 제 살 깎아 먹기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ETF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그 배당금을 가지고 나한테 분배금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당을 받아버리면은 이 배당만큼 이 ETF의 순자산이 올라가게 되고, 즉 ETF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다시 분배금으로 뺀다. 그러면은 이 배당 때문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게 빠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가 배당금을 받은 걸 가지고 뭐 따로 보관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ETF에 다시 현금으로 쌓아놓든 혹은 주식으로 재투자를 하든 이 ETF의 가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걸 나중에 분배금 형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분배금을 받으면은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이 커브드콜 분배금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커브드콜 100을 갖고 있는데 얘가 1년에 10% 분배금을 준대. 그러면은 분배금 10이 따로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커브드콜 ETF의 가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분배금은 여기 안에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분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10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커브드콜 ETF의 가치는 100에서 9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그냥 생활비로 써버리면 내 커브드콜 ETF의 가치는 그냥 90만 남는 거고, 나는 얘를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얘를 B ETF에 재투자를 했다. 그럼 여기에 이제 10만큼 가치가 쌓이겠죠? 그럼 얘랑 가치를 합치면은 똑같이 100. 바로 이런 구조가 이제 분배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에서 분배금을 받으면은 그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배당금처럼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 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현금화해서 떼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ETF의 가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커브드콜 ETF로 매달 1% 분배금을 받았는데 내 커브드콜 ETF 가격 하락을 안 하던데? 좀 계속 올라가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즘 3세대 커브드콜 ETF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많게는 90%까지 쫓아갈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최근 대부분의 커브드콜 ETF가 추종하는 게 좀 공격적인 섹터, 뭐 S&P 500, 나스닥, 테크 이런 기초자산들인데, 그런 기초자산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분배금을 받은 만큼 가치는 사실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10,000원어치 커브드콜 ETF를 갖고 있는데 분배금을 1,000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 커브드콜의 가격은 다시 9,000원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워낙 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이게 다시 10,000원 되고 1,500원 되고 이렇게 될 뿐인 거지, 절대로 그냥 바깥에서 배당금처럼 혹은 채권의 이자처럼 다른 돈이 날라와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주식의 배당금 그리고 ETF의 분배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자꾸 분배금을 뭔가 다른 기타 소득이라고 오해를 하시니까 이 커브드콜 ETF를 사가지고 분배금을 받아서 다른 데 재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커브드콜 ETF는 은퇴자들을 위한 ETF인데 이런 오해를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커브드콜 ETF 사가지고 재투자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많이 또 활용을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월배당 ETF의 분배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
1억만 투자를 하시더라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건보료라든지 그리고 내 소득이 합산된다든지 여러 가지 세금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문제가 돼서 상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